여러분 안녕, 오블랑의 옷사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옷코치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사임 용어입니다. 오늘은 사임 용어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영상을 2번을 촬영을 할 건데 오늘 할 이야기는 필수로 알아야 되는 사임 용어입니다. 실제로 도매 시장에서 이 단어들을 모르면 사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임 용어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을 해가지고 꼭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필수로 알아야 되는 사임 용어 첫 번째, 바로 직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도매 시장에 가면은 여자 직원분들도 있고 남자 직원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여자 직원은 언니, 남자 직원은 삼촌, 이렇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간혹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장님이라고 부르시기보다는 여자면 언니, 남자면 삼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물어보는 말입니다. 저희가 도매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에 대해서 물어볼 때 첫 마디 떼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요. 보통은 얼마예요? 가격은요?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저희 도매에서는 어떻게 해요? 라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와 함께 보자면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그 언니가 요거 얼마 나왔고요. 컬러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 만약에 컬러를 안 알려주셨다. 그러면 컬러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가격을 안 알려주셨다. 그러면 단가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컬러는 컬러, 가격은 단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컬러도 알고 단가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사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 세 번째가 뭐냐면요. 컬러를 칭하는 말이에요. 요건 딱 하나만 아시면 되는데 화이트나 아이보리 계열의 컬러는요. 저희가 아이보리 앞글자를 줄여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그냥 화이트 하나 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로 도매 시장에는 화이트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다는 아이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사입을 하려고 도매 언니에게 아이 하나, 블랙 하나 주세요 라고 말을 건넸어요. 그러면 이 언니가 물어봅니다.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 상호명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오블랑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오블랑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간혹 도매처에서 어디 오블랑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어떨 때 물어보냐면요. 그 도매 거래처도 저희 같은 소매 거래처들이 관리를 하는데 같은 상호가 있는 경우에 지역명을 물어보느냐고 어디 오블랑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내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지역을 붙여서 광명 오블랑이요, 부천 오블랑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광명 오블랑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요, 이 언니가 이렇게 막 노트북 같은 걸로 영수증 같은 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뽑아주실 거예요. 저희는 그거 영수증이라 하지 않고요. 장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니가 장기 드릴까요? 장기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장기는 영수증을 칭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언니 삼촌 어떻게 해요? 컬러, 단가, 그리고 장기까지 배워보았는데요. 이거 외에도 알아야 되는 필수 사임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미송이라는 단어예요. 미송은 뭐냐면요. 제가 거래처에 가서 옷을 사입을 할 때 그 거래처에 옷이 바로 있으면 좋겠지만 옷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언니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미송 잡으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의 미송은 제가 먼저 선 결제를 하고 나중에 도매 거래처에 그 옷이 들어왔을 때 미송순으로, 그러니까 제가 미송에 껴있으면 저 먼저 옷을 다 빼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송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리오더거나 내가 이제 주문을 받았을 때, 고객님한테 옷을 드려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미송을 보통 잡는 편이고요. 신상을 하러 갔을 때는 미송을 저는 잡지 않고 대체품을 좀 찾아서 다른 거를 하는 편이에요. 보통 미송 잡히는 옷들은 계속 미송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좀 하실 때는 미송이 안 잡힌 그런 옷을 사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리오더를 할 때도 더욱 판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 미송 팁 꼭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용어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자료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실제로 사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거예요. 자료는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요. 저희가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달라고 도매거래처에 요청을 드려야 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때 자료요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다른 데는 뭐 이거 세금계산서 요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언니 자료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거든요. 혹은 우리가 세금계산서에 대해 물어볼 때 세금계산서는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언니 자료는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자료다. 요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꼭 알아야 되는 사입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알면 좋을 사입 용어, 베테랑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사입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다음에 베테랑처럼 사용되는 사입 용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